KBS 이승만 일본 망명 조작 사건 보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단상에 있는 태극기를 향해 길 빼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해주십시오. 이어서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애국가는 1절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순국선열 및 호국 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행사에 앞서서 내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분 정도를 먼저 이렇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인수 박사님이 나와주셨습니다. 이제 많은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상훈 전 국방장관님 나오셨습니다. 박기도 전 육군참모총장님 나오셨습니다. 민병돈 전 육군사관학교 교장님 나오셨습니다. 박정수 예비역 해병대 준장님 나오셨습니다. 서정갑 국민행동 본부장님 나오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길자 대한민국 사랑의 회장님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희 조갑재 대표님의 인사말이 있겠습니다. 많은 박수 부탁드립니다.
상당히 더운 날인데 이렇게 꽉 채워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게 좋은 일로 이렇게 많이 모이면 좋겠는데 오늘 또 주제가 조금 짜증스러운 일이지만은 또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니까 이렇게 모인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처럼 이렇게 거짓말이 판을 치는 나라에서는 이 반박되지 않는 거짓말은 진실로 통합니다. 반박되지 않는 거짓말은 가만 내버려 두면은 이게 진실이 되어가지고 국민들이 거의 대부분이 속아 넘어가게 됩니다. 오늘은 우리 한국 역사상 가장 중요한 날에 관한 가장 엄청난 왜곡도 아니고 보고도 아닌 조작 사건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보고를 드리는 자리로 좀 급하게 마련을 했습니다. 한국의 언론 상황이 이게 나라를 뒤집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쿠데타가 일어난다면 또는 민중혁명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군인이 하는 것도 아니고 폭도가 하는 것도 아니고 언론에 의해서 그런 체제를 뒤집는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있었던 메르스 사태를 보면은 불과 한 달 전에 있었는데 아마 여러분들은 신기루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중동 독감 아닙니까? 중동 독감. 사망자 30여 명. 환자가 20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환자가 200명. 이것 가지고 언론이 이렇게 난리를 친 결과로서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이 경제적 손실은 아마 몇십조에 달할 것입니다. 어제 KBS 뉴스를 보니까 인천항에 들어와야 될 크루즈선이 메르스 때문에 안 들어온 승객이 20만 명이랍니다. 20만 명. 한 사람이 $1,000씩 썼다 하면 그게 바로 2억 달러의 손해입니다. 이거는 언론기관에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됩니다. 언론기관에. 이런 선동이 일상화된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그래도 그 사안마다 문제를 제기하셔가지고 그나마 안 속아 넘어가는 국민들이 일부가 되었다가 시간에 가면 그게 결국 다수가 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6월 24일 날, 지난 6월 24일 날 6.25 발발 65주년 하루 전에 KBS가 단독 보도라고 그래가지고 요새는 또 특종이란 말을 잘 안 쓰더라고요. 옛날에 특종이란 말을 썼는데 단독 보도라고 해가지고 보도한 내용이 조금 있으면 우리 조승호 기자가 자세하게 그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만은 이승만 대통령이 1950년 6월 27일 남침을 당해가지고 우리 북방에서 서울 북방에서 우리 국군이 사투를 벌이고 있는 바로 그 순간에 일본으로 망명을 요청을 했다. 일본으로 망명을 요청을 했다. 하는 설이 있었는데 이번에 취재를 해보니까 이게 사실로 밝혀졌다. 이렇게 특종이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 사안을 가지고 여기에서 토론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게 좀 비애감이 듭니다. 이거 쓸데없는 일 아닙니까? 이승만 정부가 일본으로 망명을 한다는 것은 2차 세계대전 때 드골이 프랑스가 망하니까 드골이 영국으로 망명한 게 아니라 나치 독일의 동맹국인 이탈리아로 망명했다는 거하고 똑같은 종류의 황당한 이야기 아닙니까? 황당한 이야기. 아니면 처칠이 영국 공군의 공습을 받으니까 이탈리아로 망명했다고 하든지 하는 도저히 상상을 초월하는 이런 보도를 특종이라고 하면서 보도를 했는데 이게 황당한 게 아니에요. 그 뒤에 일어난 사태가 어떤 식으로 전개되었느냐 하면은 오늘날 한국의 언론 구조가 어떻게 작동하느냐를 알 수가 있습니다. KBS 이승만 일본 망명 조작입니다. 이거 조작 보도입니다. 5번은 실수로 하는 겁니다. 실수로. 날짜를 착각한다든지 실수, 사실관계에 대한 실수. 5번은 항상 합니다.
그러나 고치면 돼요. 금방 고치면 됩니다. 그러나 조작은 고의로 하는 겁니다. 근데 조작을 한 다음에 들통이 났을 때 이것을 바로잡지 않으면 그때부터는 이것은 형사 사건이 되는 겁니다. 범죄가 되는 거죠. 언론에 의한 범죄가 되는 거죠. KBS 이승만 일본 망명 조작 보도를 시작으로 어떤 연쇄 반응이 일어났느냐. 곧장 YTN이 그 기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도 독자 취재를 하지 않고 거기서 플러스 알파를 해가지고 KBS보다 훨씬 더 정교한 소설을 썼어요. 단정히. 질로 말하면 YTN이 훨씬 더 큰 조작입니다. 그 다음에 국내외의 좌파 선동 매체들이 일제히 이승만 매도 기사를 국내외로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요새 외국에 종북 좌파 매체가 많습니다. 특히 미국에, 일본에 이게 퍼졌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좌파라고는 볼 수 없는데 별로 생각 없는 매체가 많아요, 한국에. 예컨대 영남일보는 36개 주변명을 낳았다는 제목의 사설을 썼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이걸 가지고 소설을 쓰기 시작합니다. 수필을 쓰기 시작해요. 논평을 쓰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쓰느냐. 임진왜란 때 선조가 서울을 버리고 간 거하고 딱 비교해가지고 선조와 이승만의 도망이라는 제목의 글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진비록이 요새 인기가 있으니까 거기에 비교해가지고. 그런데 우리 조금 있으면 여기 등장할 우리 조승호 기자가 이 기사를 검색을 하다가 KBS에서 소스로 삼았던 그 자료를 보고 검색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원자료를 발견을 했어요. 원자료. 1호로 된 원자료를 발견하니까 그게 6월 27일이라는 말이 없어요. 6월 27일이라는 게 완전히 만들어 놓은 겁니다. 6월 27일. 일부러 이승만을 엿보이기 위해서 6월 27일이라는 날짜를 강조를 해가지고 바로 남침 3일 뒤에 도망을 가려고 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6월 27일이라는 말을 KBS가 만들어 집어넣은 겁니다. 요게 날조고 조작이거든요. 그것을 발견을 했어요. 원자료가 없어요. KBS가 보여주는 일문 자료에 없는 6월 27일이 난데없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예를 든 문서도 믿을 수가 없어요. 상식적으로 이승만 정부가 일본 정부한테 망명 요청을 하겠습니까 도대체? 거기에 대한 설명은 나중에 내가 기회가 있으면 따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 또 이인수 박사님이 또 박진 기념사업회 그 회장하고 같이 KBS에 항의를 하고 해가지고 KBS가 지난 금요일 날 반론도 받아서 보도를 하면서 한 줄 6월 27일이라는 날짜는 자료에서 발견되지 않았습니다라고 한 줄 정정을 했어요. 그건 다른 사람 보면 저게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문제의 기사를 인터넷에서 삭제를 했습니다. 삭제. 이것은 기사 취소를 의미하는 거죠. 이 부분은 나름대로 KBS가 정정하는 노력을 했습니다. 이 부분만큼은 기사 취소하는 게 거의 없습니다. 특히 방송이. 그러나 이미 엎질러진 물에 너무나 잘못된 기사가 너무나 넓게 커져가서 이것을 주워 담을 길이 없습니다. 주워 담을 길이 없는 건 아니에요. 딱 한 방법이 있습니다. 이 보도에 관계됐던 사람을 문책함으로써 국민들 사이에서 이 기사를 잘못 썼다가는 나도 형사소송을 당하겠다 하는 그런 경고를 주면은 아마 좀 달라지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좌파 단체가 이제 들고 일어났습니까? KBS가 굴복을 했다. 이렇게 지금 쓰고 있습니다. 반론하고 정정한 것을 가지고 KBS가 보수단체의 압박에 굴복을 했다. KBS를 이제 또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을 높게 평가하는 이인호 KBS 이사장이 이틀 전에 이사회를 소집을 했습니다. 이 문제를 논의를 해야 되겠다.
하니까 이사회 안에 있는 야당 추천 이사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이게 무슨 언론 탄압이나 되는 것처럼 이사장을 몰아세우고 해가지고 그 논의가 제대로 안 되고 끝나버렸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이겁니다. 그런데 정리를 하면은 우리 현대사에 관한 사상 최악의 오보입니다. 아니 최악의 날조 보도입니다. 그것이 제대로 수정되지 않았던 점에서 최악입니다. 최악 중에 악입니다. 그 보도한 매체가 자그마한 인터넷 매체도 아닙니다. 가장 영향력이 있는 국민의 방송이라고 자칭하는 KBS입니다. 여러 번 보도를 했습니다. 여러 번. 또 6.25 68주년을 맞아서 보도를 했습니다. 6.25 68주년에 우리가 KBS가 보도를 한다면 당연히 김일성의 전쟁 범죄에 대한 상기를 하고 아직도 우리가 버린 6만 명의 국군 포로 중에 살아있는 500명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고 해야 6.25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사람들이 기억할 텐데 위대한 전쟁 지도자 이승만 대통령이 안 계셨으면 아무리 유엔군이 도와주더라도 우리가 이 나라를 지키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분이 하지도 않은 일을 황당하게 조작함으로써 더구나 어디로 망명하려고 했느냐? 야마구치현으로 했답니다. 야마구치현은 조슈번이라고 알려져 있는 명치유신의 본고장 아닙니까? 이등만 군도 거기 출신이고 지금 아베 수상도 거기 출신이고 대한민국 아니 조선을 침략하는 인맥의 본산이죠. 물론 일본 입장에서 보면 명치유신의 그 주역들이 나옵니다. 아마 이승만이 대통령이 평소에도 조슈, 야마구치, 이등만군 이야기만 들으면 이를 갈았을 겁니다. 하필 그쪽으로 망명을 하려고 했다고 하는 이런 코미디 같은 이건 어떻게 보면 코미디입니다 이게. 그런데 가장 금과 옥조처럼 소스로 삼은 뉴스, 정보의 소스로 삼은 사람이 또 누구냐? 이게 또 재밌어요. 소스로 삼은 사람이 누구냐? KBS가 이 사람의 말이 절대적인 것처럼 소스로 삼은 이 조작 보도의 근거로 삼은 사람이 누구냐? 바로 1950년에 야마구치 현의 지사를 했던 다나카 다스오라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실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다나카 다스오라고 용용자의 아비부자입니다. 아비부자. 아버지 부자. 아비부자입니다. 아비. 다스오. 다나카 다스오. 다나카 다스오는 일본의 유명한 자민당 국회의원이 되었습니다. 아주 반이승만으로 유명을 합니다. 이 사람의 아버지가 누구냐? 다나카 히이치라는 사람 압니까? 일제시대에 대해서 좀 지식이 계시는 분은 1929년에 일본 국무총리를 했고 이 사람은 조슈번 그 이등방문 그 집안의 그 계열의 육군 대장이었습니다. 원래 명치유신 때 가장 희생을 많이 한 그 조슈번 사람들이 나중에 군이 창설되니까 육군으로 들어가가지고 육군을 잡았습니다. 거기서 배출된 수상이 아베가이 시민 8명입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다나카 히이치. 이 사람이 육군 대장 출신인데 이 사람이 한 일이 뭐냐? 만주사변을 일으킨 사람입니다. 만주사변. 그게 나중에 중일전쟁으로 가죠. 만주사변을 일으킨 사람의 장나무의 믿을 수 없는 정언을 금과 옥조처럼 만들어가지고 대한민국의 건국 대통령을 도망자로 만드는 이런 선동을 했습니다. 이런 선동을 했습니다. 그럼 누가 친일이냐? 작년 요맘때쯤 KBS가 문창극 씨가 아주 근사한 교회에서 한 강연을 가지고 그 중에 일부분을 가지고 마치 친일파라고 몰았습니다. 그래서 총리 지명을 철회하도록 만들었어요.
알고 보니까 문창극 씨의 할아버지는 독립운동만 하다가 전사한 사람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번에는 KBS가 친일 부역자가 됐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일본 사람, 일본 측에 믿을 수 없는 자료를 가지고 이것은 취재의 기본이 안 됐어요. 왜 취재의 기본이 안 됐냐? KBS 기자가 이 문제를 확인하려면 어디에 전화를 걸면 됩니까? 일본으로 찾아갈 필요가 없어요. 대한민국 정부가 일본 정부에 망명을 요청했느냐 안 했느냐는 걸 어디를 찾으면 됩니까? 어디로 전화를 걸면 됩니까? 제가 기자라면 외교부로 전화 걸면 되는 거 아닙니까? 외교부. 아니 담당 부서가 외교부잖아요. 이게 삼국시대 때 이야기를 지금 취재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1950년대의 대한민국이 어디 중간에 망해버렸습니까? 문서가 다 남아있는데 외교부에 전화 걸어가지고 혹시 그런 문서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면 없는 걸로 알아야지. 여기에 등장하는 일본 무슨 한국계 교수가 있는데 이 교수는 어떤 성분의 교수인지는 앞으로 취재를 해봐야 돼요. 정우종이라는 교수인데 그렇게 함으로써 언론의 원칙도 무너뜨려버리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질도 없고 하는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아직까지도 제대로 수정되지 않고 있다. 이것을 어떻게 할 거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 애국진정에서 반응하는 것 중에서 제가 조금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 이승만 대통령이 이렇게 당하고 있는 데 대해서 절대로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단체가 두 개가 있어요. 첫째는 재향군인회입니다. 재향군인회는 제2의 국군 아닙니까? 이승만 대통령은 국군의 아버지 아닙니까? 국군은 이승만 대통령이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국군의 아버지가 이렇게 당하고 있는데 그 돈이 많고 인력이 많은 재향군인회는 아직까지 성명서 하나 발표합니다. 그 제가 사이트에 들어가 봤어요. 새로 회장되신 분의 뭐 인터뷰 기사는 요란하게 실어놓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또 하나 자유총연맹, 한국자유총연맹. 아니 한국자유총연맹은 이승만 대통령이 만든 반공연맹으로 출발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 앞에 박정달 씨가 회장할 때 거기에 이승만 대통령 동상을 만들었어요. 참 고마운 일이죠. 여기도 최근에 중앙회장이 바뀌었습니다. 지금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어요.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 대신 이승만 대통령과 별 관계도 없는, 인연도 없는 분이 오로지 화가 나가지고 그래도 이 정도의 지금 대응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 다음부터는 좀 차분하게, 이거는 언론과 관계된 이야기입니다. 이 보도가 사실이냐 아니냐, 사실이 아니면 어떤 구조로 이게 서여졌는지 하는 것을 이번에 6월 27일이 조작된 거라는, 이게 특종입니다. 이게 다른 게 특종이 아니고, 특종을 한 우리 조갑제닷컴에 젊은 조성호 기자가 나와서 그 과정을 요 파워포인트를 통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이왕지사, 그럼 이승만 대통령은 1950년 6월 25일 아침에 한 10시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남침이 시작된 지 한 6시간이 지나서 보고를 받은 다음에 그 3일 동안 일본으로 망명을 요청했다고 일컬어진 그 6월 27일까지 포함해서 무슨 요 3일들의 72시간 동안 무슨 일을 했는지, 요거 3일 동안의 이승만 대통령의 조치가 대한민국을 구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 전문가이신 남정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책임연구원 남정옥 박사님의 설명이 이어지겠습니다. 너무 더운데 좀 울컥하시더라도 그럼 재미있게 한번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표현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KBS가 어떻게 이승만 대통령의 일본 망명을 조작을 했는지를 다룬 그 KBS 보도 행태를 분석한 저희 조갑재단청 기자죠. 조성호 기자가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박수 부탁드립니다. KBS 그 보도 분석, 앞서 말씀드린 이승만 망명 조작 사건에 대한 KBS의 보도를 분석을 맡게 된 조갑사건의 조성호 기자입니다. 발표를 하게 될 먼저 순서부터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서는 이 사안에 대한 문제 제기 및 그 다음에 사실 확인 과정, 그러니까 취재 과정을 좀 앞서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KBS가 어떻게 보도를 했는지 그 보도 행태를 구체적으로 다룰 예정이고, 또한 KBS가 인용한 야마구치 현사의 내용과 그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6월 27일이라는 날짜가 그 KBS 보도에 야마구치 현사를 인용한 그 자료에 나와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조작이 되고 또 어떻게 삽입이 되고 추가가 됐는지 그 과정들을 좀 천천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KBS가 이후에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그 사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한 이 KBS 기사를, 이 잘못된 기사들을 다른 언론사들이 어떻게 받았었는지, 또한 그것을 어떻게 또 왜곡을 했는지에 대한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문제 제기 및 사실 확인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KBS는 6.25 전쟁 65주년을 하루 앞두고 이승만 정부가 6.25 발발 직후인 6월 27일에 일본의 망명 정부 수립을 요청했다는 보도를 했습니다. 만약 이 KBS 보도가 사실이라면은 이승만 대통령과 그 당시 정부는 국토를 사수하겠다는 의지가 전혀 없이 곧바로 망명정부 수립을 꾀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또한 이 KBS 보도만 보면은 시청자들은 이승만 정부의 친일 성향에 대해서도 의심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 KBS가 근거로 삼은 것이 야마구치현의 역사 자료였는데, 이 야마구치현은 아까 앞서 조갑수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토 히로부미 등 조선을 침략했던 인맥들의 본거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KBS가 이승만 망명 요청의 근거로 삼은 이 야마구치 현사에 과연 6월 27일이라는 날짜가 명기되어 있었느냐에 대해서 먼저 확인할 필요를 느꼈고, 또한 야마구치 현사보다도 훨씬 더 공신력이 있는 그 당시의 객관적인 사료와 또는 미 정부 보고서 등을 발굴해 KBS 보도를 검증해 보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KBS의 보도 행태를 보겠습니다. 이 KBS 보도를 보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최초 보도입니다. 최초 보도가 6월 24일날 나왔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승만 정부 일본 망명 요청설 사실이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사실이었다는 이 기사 문장에서 보았을 때 아주 단정적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쓰는 게 기자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조심스러운데도 불구하고 KBS는 이것이 사실로 확인되었다라는 투로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 다음부터 KBS는 단독이라는 명칭을 달고 연이어서 계속 보도를 합니다. 6월 24일 9시 뉴스부터 뉴스라인, 그 다음에 6월 25일, 6월 28일까지 이렇게 순차적으로 계속해서 보도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6월 24일 최초 보도에, KBS 보도에 무엇이 나왔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6월 24일 보도에서 나온 그 문제가 됐던 그 야마구치 현사입니다. 이 현사를 이렇게 보여주면서, 물론 이게 뉴스 영상에도 그 당시에 나온 겁니다. 말씀을 드리지만 여기서 이렇게 보여드리는 사진 자료며,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이렇게 밑줄 쳐 있는 이 부분들, 지금 이런 부분들은 제가 임의로 집어넣은 게 아니라 KBS와 기타 언론사들에 있는 자료들을 그대로 캡처한 것임을 미리 밝혀드립니다. 자, 이 KBS 보도를 보시게 되면은 여기에 뭐라고 기자가 멘트를 했느냐,
당시 다나카 타소 야마구치현 지사는 한국전쟁 발생 이틀 뒤인 6월 27일 외무성을 통해 한국 정부가 6만 명의 망명 정권을 야마구치현에 세우고 싶어한다는 정보를 받았다고 적혀 있습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과연 KBS 보도대로 야마구치 현사의 날짜가 명기되어 있었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다음 컷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앞서 보여드린 그 장면 바로 다음 컷에 나온 겁니다. 이게 KBS 지금 보도화면을 지금 제가 캡처를 한 거고, 이 뒤에 깔려 있는 요 보시면 죄송합니다. 요 화면도 KBS 보도 화면을 그대로 딴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내용이 무엇인고 하니, 자, 이 대목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KBS가 이렇게 이 야마구치 현사를 뒤에 보여주면서 이렇게 관련 부분을 확대를 해가지고 보여줬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 물론 제가 여기다 이렇게 옆에다가 따로 별도로 설명을 붙여놓긴 했지만은, 이 KBS 강조해서 보실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KBS의 원래 보도 부분이요. 여기 보면은 날짜가 나와 있질 않습니다. 보통 이렇게 날짜가 적혀 있지 않으면은 그냥 원문 그대로를 소개해주면 되는데, KBS는 구태여 여기다가 요렇게 외무성 괄호 열고 1950.27이라는 날짜를 이렇게 붙였습니다. 보시면은 이 빨간색으로 된 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글 해석도 달아놨습니다. 한국 정부가 6만 명 규모의 망명 정권을 야마구치현에 세우고 싶어한다. 그래서 KBS는 이렇게 날짜를 삽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디에도 날짜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혹시 그래서 뒤에 가서 보여드리겠지만 이 앞 대목에 나와 있는지 여부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날짜를 찾을 수가 없었고, 그렇다면 과연 이 야마구치 현사에 나온 정보, 이 날짜조차 나오지 않은 이 정보를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느냐에 대한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자, 야마구치 현사에 나온 외무성 정보의 문제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보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 다나카 다소 당시 야마구치현 지사가 외무성으로부터 정보를 받았다는 그런 전문에 불과합니다. 즉 들었다는 것에 불과하지 이 정보의 존재 여부가 현재까지 밝혀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외무성 정보가 실제하는지 지금 아무것도 밝혀진 게 없고, 혹 이 일본 야마구치 현사 자료뿐만이 아니라 미 국무성 자료라든지 아니면은 기타 어느 곳에서도 공신력 있는 문서로서 그 존재가 확인된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정보의 내용이 과연 사실이라고 단정할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결국 이 야마구치 현사에 나온 전보는 전문 증거, 즉 떠돌아다녀서 이렇게 들은 풍설이 되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 자료의 신빙성이 매우 약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제가 정리하기로는 외무성 정보라는 것은 공신력 있는 자료로 보기가 매우 힘들며 그 존재가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떠돌아다니는 이야기의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이 도달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6월 27일 날짜를 삽입을 했는데 KBS가 과연 이 정보를 받은 시점 동안 맞느냐, 그것에 대한 의문점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KBS 보도에 나온 부분의 그 앞 대목을 찾아보았습니다. 지금 KBS 보도에 나온 부분은 여기서부터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고, 그 앞 대목, 그러니까 야마구치 현사의 내용입니다. 이 부분이. 여기를 잘 봐주시면은 한번 이 내용을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다나카 다스오 지사가 일본 외무성으로서 받은 정보를 이렇게 얘기하기 전에 지금 한국의 6.25 전쟁 발발 직후의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본인이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보시면은 북한군이 부산의 북쪽 낙동강까지 진격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대로 가면은 부산은 제2의 덩케르크가 되는데,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문제인다라면서 상당히 고민을 합니다. 그러면서 외무성 사람으로부터 정보가 와서
한국 정부가 망명 정권을 야마구치에 만들기 희망한다고 합니다. 뭐 이런 류의 대화체, 그러니까 본인이 이거는 뭐 정보로서 이렇게 공식적으로 친 문서가 아니라 본인이 구술로서, 그러니까 대화체 형식으로 되어 있는 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주목을 해봤습니다. 북한군이 낙동강 북쪽, 부산의 북쪽 낙동강까지 진격해 들어왔다는 이 부분입니다. 자, 그럼 6.25 전쟁의 발발 상황에 대해서 먼저 알 필요가 있는데, 북한군의 낙동강 진격이라는 대목이 나온 것으로 볼 때 일 외무성이 야마구치현의 망명 정권 설치에 관한 정보를 보낸 시기. 근데 여러분들께서 주의를 하셔야 될 것은 이것이 실제 하는 정보인지조차도 지금 모른다는 겁니다.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밝혀진 바도 없고요. 6월 27일이 아닌 낙동강 방어전이 한창으로 보이던 8월, 1950년 8월과 9월경이라고 보는 게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럼 그 당시 전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25일 날 북한군의 남침으로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그 이틀 후인 6월 27일 수도가 서울에서 대전으로 이전을 하고, 그 한 달 후에 대전에서 대구로 또 수도가 이전을 하게 되고, 계속 우리가 이제 태각해서 밀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8월 18일 결국 부산으로 수도가 밀리게 돼서 낙동강 방어전이 형성이 됩니다. 이때부터 우리 국군이 치열한 방어전이 9월 15일 인천 상륙작전이 벌어질 때까지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KBS가 삽입한 6월 27일이라는 날짜가 없는 것도 없는 것이지만 그 날짜 자체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기상으로 봤을 때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또 이 6월 27일이라는 날짜, 이걸 부정하는 몇 가지 자료들을 또 찾아보았습니다. 이거는 일본 사람이 쓴 논문인데, 이 사람도 야마구치 현사를 인용하면서 1950년 8월 하순경 북한군이 낙동강에 도하했을 무렵에 전보를 받았다. 이게 그 야마구치 현사의 내용이 수록이 되어 있는 내용과 동일한 것입니다. 여기도 8월 하순경이라고 지금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다나카 다스오 야마구치 현지사가 6월 27일이 아닌 8월 하순경으로부터 전보를 받았다는 얘기가 됩니다. 두 번째 자료입니다. 이 KBS가 앞서서 보셨지만 단독이라는 타이틀을 들고선 굉장히 대대적으로 보도를 했는데, 사실 이 내용은 19년 전 중앙일간지가 보도를 한 내용입니다. 이미 그때 이게 왜 보도가 됐었냐, 이 다나카 다스오 지사가 그 당시에 85살이었는데 회고록을 발간을 했습니다. 회고록을 제가 본 건 아닌데, 이 회고록 내용을 이렇게 요약을 하면서 그 당시 이제 신문이 KBS가 보도했던 그 내용을 비슷하게 이렇게 보도를 합니다. 다나카 전 지사의 회고록에 따르면 북한군의 남침으로 부산 가까운 곳까지 점령을 당하고, 이제 이 대목부터가 또 6월 27일이 될 수가 없는 부분인데, 유엔군이 9월 인천 상륙작전을 개시했을 무렵 중앙으로부터 한국 정부가, 중앙은 일본 외무성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정부가 야마구치현의 망명을 희망하고 있으니 긴급하게 6만 명분의 숙사와 기타 만반의 사항을 준비하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다나카 다스오 지사가 자신의 회고록에서 밝힌 겁니다. 그러면은 야마구치 현사에서는 물론 날짜가 나와 있지 않지만은 KBS는 그 6월 27일이라고까지 날짜를 삽입을 해서 보도를 했는데, 그것이 완전히 이게 부정되는 자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 현존하는, 아마 미국 내에서 현존하는 가장 고급 기밀 문서들은 지금 미 국무부 사이트에 가면은 내셔널 아카이브라고 해가지고 그 당시 외교관들 또 대통령을 포함한 주요 강요들이 이렇게 나누었던 메모나 정보들이 다 자료화가 되어 데이터베이스화가 돼가지고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1950년 6월 26일, 이제 우리 한국 날짜로는 1906월 27일 워싱턴 날짜입니다. 이게 미국 기준이니까요. 거기 보시면은 이런 자료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들 중에서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장면 대사가 트루먼 대통령을 만난 얘기가 있습니다. 저도 그거는 얼핏 얘기만 들어서 알았는데 이 자료를 이렇게 본 거는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보시면은 1950년 6월 26일 장면 주미 대사가 트루먼 대통령을 만났는데, 트루먼 대통령을 만난 이유가 중요합니다. 바로 이승만 대통령의 특명을 받은 겁니다. 왜냐? 지금
북한군의 남침으로 국토가 지금 다 적화가 되게 생겼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장면 대사에게 트루먼 대통령을 만나서 지원을 호소하는 결의문을 전달하게끔 하는 장면이 이 국무부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하냐? 이 날짜를 보십시오. 한국 날짜가 6월 27일입니다. 근데 KBS는 이 날짜에 마치 한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망명을 타진한 것처럼 교묘하게 보도를 한 겁니다. 그렇지만 이때 한국의 이승만 정부는 물론이거니와 미국 우리 장면 대사를 비롯한 한국 정부 주요 인사들이 아주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을 때입니다. 상식적으로도 이때 망명 정부를 설치하려고 했다. 일본이든 어디든 설립하려고 했다라는 게 맞지 않는 이유가 이미 경각에 달려있는 상황에서 무슨 망명 정부를 세우겠습니까?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은 보시다시피 결사항전의 의지를 보입니다. 나는 공산군과 끝까지 싸우겠다. 이제 이거는 또 뒤에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들이 또 있습니다. 결론은 1950년 6월 27일 이 정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이승만 대통령이 혹시라도 망명을 요청하려고 했었다면은 그 당시에 트루먼 대통령이, 그러니까 장면 대사가 트루먼 대통령을 만났을 때 장 대사를 통해서 하는 게 또한 상식적으로도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자료를 이렇게 자세히 보게 되면은 이승만 대통령이 망명 요청 비슷한 걸 했다는 정황은 하나도 발견된 것이 없습니다. 가장 공신력 있는 문서에서도 그런 설들은 전혀 나오지가 않습니다. 이거는 앞에 보여드린 그 문서랑 비슷한 겁니다. 이거는 트루먼 대통령 기념관에 있는 자료인데 비슷한 장면이 나옵니다. 이 트루먼 대통령 재임 당시에 이게 메모인데 이 기록에도 앞서 보여드린 미 국무부 자료와 마찬가지로 장면 대사가 트루먼을 면담한 장면이 나오는데 미국의 무기 지원을 호소하는 장면만 담겨있지 망명 정부의 망자도 나오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이 프란체스카 여사의 일기입니다. 프란체스카 여사의 일기는 흔히 6.25의 난중일기라고 불리는데 아주 사료적인 가치가 있는 자료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재밌는 장면이 나옵니다. 당시 무초대사, 주한 미국 무초대사가 이제 이승만 대통령에게 이런 건의를 하게 됩니다. 정부를 제주도로 옮길 것을 건의를 합니다. 우리 영토인데도 이제 제주도로 옮길 것을 합니다. 워낙 상황이 급박하니까는. 그래서 무초대사가 이런 얘기를, 이렇게 망명정부 비스무리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허리춤에서 모젤 권총을 꺼내다. 이게 프란체스카 여사가 이제 기록을 한 겁니다. 대통령이 슬그머니 허리춤에서 모젤 권총을 꺼들고 권총을 아래 위로 흔들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공산당이 내 앞까지 오면 이 총으로 내 철을 쏘고 적을 죽이고 나머지 하나로 나를 쏠 것이요. 우리는 정부를 한반도 밖으로 옮길 생각이 없어. 모두 총 걸기하워 싸울 것이요. 결코 도망가지 않겠소. 장면 대사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승만 대통령 역시 본국 내에서 결사항전의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영토인데 제주도가 글로 옮기는 것조차도 이렇게 반발한 이승만 대통령이 일본으로 망명정부를 옮겼다는 것은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반박 보도가 나가자 KBS가 어떤 조치를 취했느냐. 7월 3일자 이제 9시 뉴스에, 그게 6월 24일자에 최초로 나왔고 7월 3일자에 이렇게 보도가 나오면서 이제 그 반발이 일어난 부분을 이렇게 KBS가 다룬 겁니다. 이승만 기념사업회 1망명정부 요청서를 부인해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KBS가 보도한 야마구치현 기록은 전쟁 초기 상황으로 묘사되어 있을 뿐 6월 27일이라는 날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라고 이렇게 한 줄로만 보도를 합니다. 앞서 보여드린 그 5개의 기사들도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모두 삭제를 해버린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과연 이 6월 27일이라는 날짜가 어떻게 나왔는지 그것이 좀 궁금해가지고 이것도 역시 미 국무부 자료를 찾은 겁니다. 무엇이냐? 무초 대사가 1950년 6월 27일자 한국 날짜 시각입니다. 이때 한국 시각으로 6월 27일자에 미 국무부로 타전한 내용이 있습니다. 뭐라고 타전을 했냐면은 이때 신성모 당시 국방부 장관이 무초 대사에게 이런 제안을 하게 됩니다.
대통령과 내각을 일본 내 망명 정부로 세울 수 있는지 여부를 타진하는 내용이 있는데 이것을 미국에 타전한 날짜가 6월 27일이었습니다. 여기 보면은 가버먼트 인 익사이라 해가지고 망명 정부에 대한 그 영어로 된 내용이 나오는데 이 날짜가 이제 6월 27일입니다. 뭐 이제 그건 제가 뒤에 가서 이거를 이제 어떻게 다른 언론에서 어떻게 보도를 했는지가 그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망명 정부 수립 제안을 한 신성모가 망명 정부 수립을 제안을 했는데 이것은 신성모 개인의 의견이었습니다. 지금 보면은 신성모가 대통령의 지시를 받았다는 내용이나 혹은 밀명을 받고 무초대사에게 얘기를 했다는 내용이 전혀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럼 무초대사의 반응은 또한 무엇이었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초대사는 뒤에 이제 지금 6월 17일인데 무초대사는 무슨 얘기를 하느냐? I made no commitment. 본인이 이제 본인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겁니다. 나는 그 신성모가 망명정부 수립을 제안하는 것에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라며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했다. 이것으로 끝난 것입니다. 그때. 자, 이제 이 KBS 보도를 받아 쓴 언론사들이 어떤 보도를 했느냐에 대해서 좀 관찰을 해보겠습니다. 요거는 지금 2013년 8월 24일자 오마이뉴스인데요. 요거를 제가 앞으로 뺀 이유가 지금 앞서 보여드린 지금 요 내용, 신성모와 무초를 만난 요 내용을 근거로 하고 있기 때문에 KBS 보도와 상관없이 제가 좀 맨 앞으로 뽑았습니다. 자, 뭐라고 했느냐? 이게 이승만과 선조를 아주 이렇게 비교를 하는 게 무슨 트렌드 같은데 그 당시에 오마이뉴스가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일본 망명정부 구상한 이승만, 선조와 닮았다. 여기 뭐라고 했냐면 아주 재밌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첫 번째 문장을 주목을 해주십시오. 첫 번째 문장, 이 첫 번째 문장을 제가 여기다가 표기를 했는데 이 오마이뉴스가 예를 든 게 미 국무부가 발행한 미국 외교관계라는 자료가 사실은 아까 앞서 보여드린 그 내셔널 아카이브에 들어가 있는 그 전보면 그 내용들을 모아놓은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오마이뉴스가 뭐라고 보도를 했느냐? 이승만은 존 무초 대사입니다. 무초 주한 미국 대사에게 일본의 망명 정부를 세울 수 있겠느냐고 문의를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앞서 확인한 것처럼 망명 정부에 대해 문의를 한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신성모 국방부 장관이었습니다. 더 재밌는 것은 바로 두 번째 문장입니다. 한국 지도부는 절망하고 있으며 대통령과 내각은 망명 정부가 되어 일본으로 이동하는 가능성에 대해 문의해왔다고 무초대사가 보고를 했다라고 해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 문장을 보면은 문장론적으로 봤을 때, 자 보시면은 이 문장을 자세히 보시면은 대통령과 내각은 망명 정부가 되어 일본으로 이동하는 가능성에 대해 문의해왔다. 뭔가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이 문장만 보면은 당시 이승만 대통령과 우리 정부가 망명 정부를 공식적으로 요청한 주어가 됩니다.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망명 정부를 설치를 제안을 한 사람, 그것도 개인적인 제안입니다. 국가적인, 우리 한국적인 차원에서 제안을 한 게 아닙니다. 신성모가 개인으로 제안한 망명 정부 수립을 마치 우리 정부가 한 것처럼 이 매체는 보도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성모가 원래 주어가 되어야 하고 대통령과 내각은 목적어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을 교묘하게 뒤바꿔 버린 것입니다. 굳이 이것을 바로 잡는다면은 신성모 당시 국방부 장관은 대통령과 내각을 일본의 망명 정부로 세우는 가능성에 대해 문의해왔다라고 해야 사실에 부합하는 문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문장만 보면은 신성모는 온데간데 없고 대통령과 내각만 그리고 우리 건국 대통령만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자, 이거는 그 KBS 이제 보도가 나온 직후 6월 25일 날 KBS의 이 석 기자라는 여자 기자인데 또 이런 데뷔 구조를 했습니다. 선조와 이승만을 또 이렇게 데뷔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석 기자는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이승만 정부 망명 조치 KBS 지도가 사실로 확인됐다라고 또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사 문장이나 혹은 보도할 때 이렇게 확인됐다, 뭐 밝혀졌다라는 거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써야 되는 문장인데도 이 사람은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면서
앞서 나온 그 KBS 6월 24일자 보도를 거의 이렇게 비슷하게 이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YTN 보도입니다. 6월 24일자. 이 YTN 기사를 쓴 기자분 한번 통화를 해봤습니다. 통화했는데 아까 저희 조갑재 기자님께서 시작하신 것처럼 KBS 보도보다 어떻게 보면 한 걸음 더 나아간 보도인데, 여기 이 기자랑 통화한 내용인데 KBS 보도보다도 한 걸음 더 나아간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은 6월 27일 이승만 정권이 미 대사관과 일본 정부의 야마구치 6만 명의 방문을 설치하는 방안을 타진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답변을 받았고, 뭐 또 이렇게 날짜가 또 이렇게 나옵니다. 뭐 다나카 다스오 지사는 뭐 이런 상황들은 새롭게 보고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기도 막 이렇게 확인됐습니다. 완전히 이게 무슨 사실로 규명이 된 것처럼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YTN 기자한테 전화 통화를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자신은, 그러니까 본인 YTN 기자죠. YTN 기자 자신은 KBS 기자에게 취재 내용을 전해 듣고 쓴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저한테 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그냥 그것을 받아 썼다는 얘기를 하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러면은 혹시 그 KBS 보도에 대해서 보강 취재를 했느냐, 확인을 하고 기사를 썼느냐 했더니, 이제 뭐 인력이나 이제 이런 걸 예로 들면서 그럴 여력은 없었고, KBS가 한 거니까, KBS가 3명, 5명의 인원을 가지고선 KBS가 일본 YTN 기자의 말에 따르면은 KBS 일본 지금 특파되어 있는 특파원의 수가 한 3명 정도, 3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인원이 많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한 명인데 보강 취재를 할 수가 없어서 KBS 기자의 말이 맞겠거니 하고선 이렇게 기사를 내보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네 번째는 아까 이것도 말씀하신 건데, 영남일보라는 지역 매체가 아주 이렇게 거의 이건 대놓고 이렇게 매도를 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을. 확인되지도 않은 사안에 대해서 이승만 대통령을 36개 주랭량이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거기다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또 이런 뭐 북한군 격대 공원이 메아리 뚫채 사라지기 전에 노 대통령의 놀라운 민첩한 행동이었다.